안녕하세요, 박수원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거나 새로운 직장 또는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 가보는 모임이나 파티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일을 하다가 고객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한 번은 머리를 감겨주는 직원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혹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그 직원분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처음 오는 고객님이랑 대화를 시작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게 해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 중 많은 분께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대화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일단 이 생각부터 바로잡고 갈게요. 대화를 잘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말 실력, 그러니까 달변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확실하게 입력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데 당연히 대화에는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리딩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팔로잉을 해야 이게 아주 좋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 다 팔로잉만 한다면 대화가 시작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둘 다 리딩만 하려고 그러면 대화가 또 진척이 안 되겠죠. 각자 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대화는요. 한 명이 리딩을 하면 또 한 명이 팔로잉을 하고 또 이 팔로잉을 하던 사람이 또 리딩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가장 좋은데 이때 리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입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청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청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잘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줬을 때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해까지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대화를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잘하는 질문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좋은 질문이란 개방형 질문입니다.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죠. 반대로는 이제 클로즈드 퀘스천,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폐쇄형 질문이란 네, 아니오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고요. 오픈 퀘스천, 개방형 질문이란 네, 아니오 이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라는 질문은 개방형일까요? 폐쇄형일까요? 네, 폐쇄형입니다. 네, 먹었습니다.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로만 대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이고 이거를 개방형 질문으로 바꾸면 점심은 뭐 드셨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점심에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여기서 드리도록 할게요. 개방형 질문을 만드는 아주 좋은 팁은요. 바로 6하 원칙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의 6하 원칙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면요. 훨씬 쉽게 개방형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점심 이야기를 한번 계속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심에 뭐 드셨나요? 점심 어디서 드셨나요? 점심은 어떻게 드셨나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점심은 누구랑 드셨나요? 점심은 왜 먹었나요? 이렇게 6하 원칙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면요. 어떤 질문이라도 무궁무진하게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상대방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계속 줄 겁니다.
아까 얘기처럼 뭐 순두부찌개를 먹었다고 한다면 또 거기서 파생되는 후속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두부 요리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더 깊이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곧 공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가벼운 질문들을 던져야겠죠.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또 후속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달변인지 내가 말을 잘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준다, 리딩을 해준다는 사실이고요. 그런 리딩을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육하 원칙을 사용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시작하는 요령은요. 부담 없는 칭찬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칭찬은요, 누구든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내가 신경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쉽게 이어가고 싶다면 제가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먼저 정보를 얻으신 후에 그 정보 중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는 신경 쓰는 내용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물론 부담 없는 칭찬이어야 되겠죠. 너무 거대하고 큰 칭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두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옷을 되게 잘 입었어요. 컬러 매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와, 옷을 되게 예쁘게 잘 입으셨어요.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뭐 평균적인 칭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와, 오늘 옷을 정말 잘 입으셨어요. 컬러 매치가 끝내줍니다. 패션 센스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이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와, 운동하시나 봐요. 몸이 정말 좋으세요.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했다 또는 컬러 매치를 했다 같은 구체적인 칭찬과 함께 이 사람의 노력이나 센스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예쁘다, 그냥 몸이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칭찬하는 동시에 자기의 이야기도 약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옷 정말 예쁘게 입으셨네요. 컬러 매치도 좋고 패션 센스가 참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옷을 잘 입고 싶은데 이렇게 컬러 매치를 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와, 몸이 진짜 좋으신데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식단 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 식단 관리에 대한 팁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상대방한테 어떤 칭찬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것 플러스 조언을 구하는 듯한 말투는 이 상대방을 추켜 세우고 진정한 의미의 칭찬을 하는데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구나 자기가 신경 쓰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막 자랑할 수는 없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질문까지 한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말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칭찬을 하실 때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좋은 점, 뭐 신경 쓰는 점, 강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강점을 얻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이 사람 자체의 어떤 뛰어남 그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나도 어떤 뭐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자기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잘할 수 있는 팁을 묻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 질문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칭찬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지만 때로는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진정성 없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령을 곁들여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진짜 진심으로 나를 칭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대화를 이어가기도 좋고 인간관계를 깊이 하는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참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상대방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상대방은 대화를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마음도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죠. 아무리 1번, 2번 과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이외의 요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학자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0% 정도가 우리가 언어로 의사를 전달한다고 해요. 나머지 90%는 비언어적인 요소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뭐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바디랭귀지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선 처리인데요.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에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죠.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계속 시선을 피한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매우 불편하거나 어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선을 피한다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시선을 회피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도 볼 수 있는 게 몸의 위치입니다. 내가 눈은 맞추고 있지만 몸은 반대로 틀어지고 있다 또는 다리나 발의 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뜨고 싶거나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대화를 지속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자리를 뜨거나 또는 나중을 기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어떤 물건을 몸에 앞에 이렇게 두고 있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경우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한참 뭐 음식을 먹고 있거나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드시 처음부터 대화가 잘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빠르게 마음을 열고 또 외향적이라서 쉽게 친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또는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이야기를 잘 주고받고 말이 잘 맞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대화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 강박관념에서만 벗어나도 훨씬 더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내용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지고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대화를 지속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let it go, let it be. 그냥 편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시작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고 또한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더 깊은 내용, 다채로운 사례가 듬뿍 들어가 있는 온라인 강의는요. 박플릭스라고 하는 저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로서 또 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